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1월 말부터 해서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좀 답답한 흐름의 시장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생각보다 또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도 1.4%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고 이러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겪을 것이다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고 오늘 낙폭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오후까지 추세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현재 시장은 박스권 시장의 매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또 1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인가, 조금은 이제 잦아드는 것인가를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횡보세,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게 될지 일단은 좀 긍정적인 의견들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까지 CPI를 확인할 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 릴레이로 빠르게 20가지 종목이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본격적으로 스피드 종목 10, 종목 릴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데일리온의 송재훈 전문가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두 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송재훈 전문가님도 오랜만에 또 다시 뵙고 반 소장님은 또 오전에 이렇게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두 분이 또 20가지 종목을 총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종목들을 전문가님들이 90초 동안, 한 종목당 90초 동안 빠르게 릴레이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잘 보시고 내가 궁금한 종목, 관심 있는 종목들은 잘 눈여겨보셨다가 저희에게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이나 문자로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직접 남겨주시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일단 5개, 10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 10가지 종목 첫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현 전문가의 픽은 아남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두산 테스나, YM텍, 성일하이텍, 나스미디어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반종민 소장은 줌인터넷, 뉴, 기가레인, 롯데관광개발,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관심이 가는 종목, 이 종목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겁니다. 저희에게 질문 샵 3772번 문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제한된 시간 90초이지만 빠르게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송재훈 전문가님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전에 종목들을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지금 급등이 나왔던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안암전자입니다. 네. 안암전자는 지금까지 왜 안 올랐지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인 고성장 릴레이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AI, 그것도 애플이 이번 달에 AI 회담을 개최한다는 소식 재료로 일단은 수급 자체가 붙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예전의 히스토리를 확인해 본 결과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애플의 에어플레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플레이, 즉 애플에서 우리나라 AI 관련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안암전자의 매출 상승은 기본이거니와 관련해서 사업을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삼성 AI 스피커 공급하면서 미국에서 전파 인증까지 받아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 AI 관련 그리고 챗봇 관련 서비스를 진행한다 했을 때 매출 상승은 기본이고 추가적인 제휴 이슈 서비스까지 연계가 좀 많이 되는 종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8월부터 이어진 긴 하락 추세가 이번에 크게 추세가 대시세로 돌아섰죠.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요. 아직 못 갖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2,000 초반 구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과감하게 전고가 레벨대인 2,800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암전자 송지현 전문가님 20초나 남겨주셨어요. 네네. 더 쓰셔도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뭘까요? 저는 오히려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암전자는 지금 오르고 있지만은 반면에 떨어지고 있는 그 줌 인터넷을 가져왔습니다. 줌 인터넷이요? 네, 이 줌 인터넷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기업이다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줌닷컴을 통해서 자체 검색 엔진 노하우 및 그 AI 및 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적인 부분들을 사업들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7년 그 과기정통부에서 주최한 가짜뉴스 판별 AI 개발 대회에서도 1위를 하는 등 기술력은 인정받은 상황이고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와 관련된 테마적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줌 인터넷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상 지금 계속 AI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은 AI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결국 빅데이터화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입힌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빅데이터 기업들 위주로 좀 편성을 하면서 본다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작년 3월부터 조정폭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좀 심하게 받으면서 10월에 이제 저점갱신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부터 1월부터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 구간에서 그 4,600원 부분부터 5,000원 사이에 두터운 그 지지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좀 매수 시점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집 주체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매집 주체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 살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방에 있는 한 6,100원대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000원 이상까지 목표를 보시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줌 인터넷 반 소장님, 반종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빠르게 엄청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숨 넘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송재현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은 바로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2023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고 계시듯이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침체, 그것 중에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자체가 우선 어두운 상태에서 일단 두산 테스나라는 기업 자체가 그 고화소 이미지 센서를 최근에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지 않은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매출 다변화를 지금 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선 보여지고요. 일단 시장 잔세가 경기 부진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 실적 시즌 관련해서 제가 눈여겨봤더니 작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연속으로 어닝스 포레이즈, 그러니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성장판이 열렸다, 키가 쑥쑥 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황 불황 때문에 다음 소재 어떤 걸 개발할까 지금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후공정 패키지 이야기가 가장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다음 투자 대상인 후공정 패키지의 핵심 분야 그리고 핵심 협력사가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왔던 것 같고요. 작년 매출하고 영업이익만 대략적으로 초과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하나 현금 배당 아시지 않습니까? 현금 배당 당연히 돈 버는 기업에만 준다는 현금 배당 최근에 160원당 한 주당 했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송재훈 전문가님의 종목은 두산 테스나였고요. 다음 반종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뉴입니다. 뉴요. 이 뉴는 뭐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슬램덩크 흥행 기대감에 따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기업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슬램덩크 흥행 기대감에 따른 이제 배급사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뭐 13일째 흥행이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뭐 저도 뭐 과거에 슬램덩크를 보면서 굉장히 좀 흐뭇한 뭐 그랬던 부분들이 저도요.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으면서 계속 흘러가는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나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국내에서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3위입니다. 3위고 1위가 뭐 너의 이름이라고 해서 379만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261만 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250만 돌파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좀 교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내 벤처 기업인 뉴 아이디를 통해서 삼성 TV 플러스의 13개 채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TV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24개국을 통한 삼성 TV와 모바일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 콘텐츠 사업적인 부분들도 속도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역시나 뭐 1년 이상 조정을 받았고 지난 10월부터 재차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위에 지금 아래쪽에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00선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딱 맞춰서 뉴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슬램덩크 저는 한번 봤는데 또 보러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송재훈 전문가님. 네, 이어서 YM텍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YM텍 같은 경우는 전기 제어 장치 제조업체입니다. 전기 제어 장치라는 게 뭐냐면요. 전기차에서 실질적으로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 여러 가지 전기 관련 제품 관련해서 그 용량과 그다음에 전압,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어하는 장치. 한마디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핵심적인 부품이다. 어디에도 들어간다.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YM텍입니다. YM텍 같은 경우 최근에 테슬라 가격 인하에 따른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상승되면서 그 관련 직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체크해야 되겠죠. 실적 부분에서 현재 시장 확대 전망으로 40% 그리고 영업이익 동안 100%가 넘었네요. 115% 정도가 지금 현재 영업이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가장 큰 호재이고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쭉 상승할 수 있는 저는 모멘텀이자 에너지, 즉 상승세의 초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고점 구간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종목이었죠. 33,000 구간의 고점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지수가 나빠졌을 때 크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흔히 밥그릇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세를 크게 전환했고 저는 목표가 1차적으로 24,000원까지 현재 보고 있고 손절가는 짧게 17,000원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YM텍 가격 전략까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 세 번째 종목 뭘까요? 지금 변동성이 매우 큰 그 기가레인을 좀 가져왔습니다. 기가레인, 네. 네, 이 기가레인이 RF 통신 부품 및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좀 밀접한 그 5G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인 KDDI와 그 5G 단독 모드 코어 솔루션 공급업체로 좀 선정이 됐는데 이 지금 5SA 코어는 그 동일한 플랫폼에서 결국은 4G와 5G가 동시에 이제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그 기가레인도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기가레인이 2020년 말부터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5G 그 기지국 안테나 필터 모듈을 이제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삼성전자의 북미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 기가레인이 결국은 일본과 관련된 5G 사업이나 통신 사업과 같이 영위를 했을 때는 같이 좀 더 삼성전자를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5월부터 추세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작년 10월에 그 조정폭을 맞고 이후로 좀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긴 한데 지금 현 구간에서도 한 5% 이상 빠지고는 있지만은 재차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 매수를 진행하신다면 좀 분할적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겠고요. 목표를 잡으신다 한다면 2,000원 이상을 돌파하는 것을 염려해 두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간레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 송재현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기존의 2차 전지 리사이클 업체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사실 현재 이슈 자체가 폐 배터리, 그중에서도 리사이클 업체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관련법을 제정한 이후에 유럽에서도 우리도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핵심 원자재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차나 이 폐 배터리에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는, 수거하는 부분을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유럽이 현재 공장을 갖고 있고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잘 성장세 이어나가고 있고 그런 기업이 바로 성일하이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적으로 지금 유럽 공장 같은 경우는 최고 지금 매출액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적인 이슈로 따져보면 환경부에서 폐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사이클 비중을 의무화하라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트까지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8만 원대 저점과 16만 원, 딱 2배죠. 네. 진폭이 이렇게 딱 2배 상황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시세가 수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발산했던 상승 방향을 완전하게 상승으로 튼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모멘텀 자체와 관련법 제정으로서 추가 상승가 15만 원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일하이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좀 핫한 이슈가 있었던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네. 뭐 핫한 이슈는 뭐 정부에서 단기 비자 제한에 대한 해제를 이제 발표를 했기 그쵸.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롯데 관광개발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및 해외 여행업 영위업체입니다. 즉 2020년 12월에 제주 드림타워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고 이게 결국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호텔과 리테일까지 이제 확장을 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중 교류 재개 시에 굉장히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뭐 중국 단기 비자 제한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매우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굉장히 좀 관광객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부분들은 아마 실내 마스크 해제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이슈가 좀 미뤄진 것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단기 비자 해제 때문에 굉장히 좀 관광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러한 단기 비자 해제를 통해서 굉장히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눈여겨보셔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작년 10월부터 뭐 지금 추세 전환이 계속 유지를 되면서 300선을 돌파를 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특이하게 많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의 매수세를 이끌었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매수 구간을 봤을 때는 17,000원까지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시간 딱 맞춰서 롯데관광개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오는 1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네, 5번째 종목인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나스미디어 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시장이 핫했던 정말 누구나 지금 널뛰고 있는 AI 관련 테마들, 파생 테마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이제 구글이 챗봇을 한다니까 네이버도 뛰어든다 그러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뛰어든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KT도 현재 뛰어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KT 현재 자회사인 플레이드의 대주주가 바로 이 나스미디어라는 업체고요. 기존의 KT랑 협약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ARE 솔루션 그리고 AI 엔진, 러닝머신으로 뭘 했냐? 광고를 대행해주는 그런 협약 자체를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회사고요. KT가 만약에 AI 챗봇을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손잡을 기업이 누구겠습니까? 기존에 일을 많이 해봤던 히스토리가 있고 추가적으로 같이 현재 일하고 있고 이미 검증되어 왔기 때문에 가장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구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저점 2만 원 구간을 찍은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상승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고점 구간이 예전에 나왔던 고점 3만 원 구간을 돌파 못하고 조정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 지지받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3만 원 선 추가 돌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중장기로 보면은 기존의 고점 구간이었던 3만 5천 구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미디어도 채법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좀 미리 봐야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제 반종민 소장님의 5번째 종목입니다. 네, 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네.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건설 기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굴삭기 등 건축 관련된 기계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그 특징이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뭐 지난 6일 그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의 뭐 1억 달러 지원 검토에 대한 이슈가 나와줬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아마 2024년 기준으로 그 지금 러시아의 그 대선이 남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좀 어느 정도는 조금 굉장히 좀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상 시나리오긴 하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굉장히 좀 살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지난해 우리나라가 그 3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뭐 2,800만 달러를 뭐 지원을 했고 뭐 인근국에는 뭐 1,200만 달러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뭐 굉장히 좀 적었다라고 느껴졌나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제가 보기엔 이루어질 것 같고요. 2022년 산업 그 소형 장비에 들어가는 엔진 수요가 회복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461.8%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산업용 소형 장비나 그 건설 기계 장비 쪽에서 굉장히 좀 특이하게 매출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누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11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매수가 굉장히 두드러지기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매우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첫 10가지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종목과 관련된 투자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알려주신 첫 번째 10가지 종목 한번 정리도 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팬다운 박유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 실적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종목별로 개별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지수 추이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내리면서 2,457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1.5% 가까이 내리면서 7,703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인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SM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이 연일 이슈인 가운데 하이브도 이 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SM은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브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총 4,228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예정 일자는 다음 달 6일인데요. 이로써 SM의 일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하이브는 또 지분 인수와 함께 공개 매수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1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공개 매수는 인수가와 동일한 가격인 주당 12만 원에 진행이 되고요. 총 25%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해당 결정을 적극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면서 협상 파트너로 하이브를 낙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SM 경영진은 어제 긴급히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대한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M그룹주를 비롯한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주주에 등극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M도 12% 넘게 오르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SMC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조금 내려온 모습입니다만 여전히 20%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연이은 호재 속에서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에 더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간밤 하락장 속에서도 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월 31일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200를 넘어선 207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달 들어서만 31%가 성장했습니다. 이로써 이달 초에 10조 6천억 원이었던 시가총액도 12조 7천억 원으로 뛰었는데요. 이로써 시총 1위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달 들어서만 11%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1.3% 오른 13만 2,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컴투스 홀딩스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36억 원이었는데요. 적자 전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건데 게임 사업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5% 증가했지만 영업 비용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둔화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 측은 올해는 대작인 제노니아를 중심으로 총 6개의 신작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IP 기반의 NFT를 선보이면서 뚜렷한 실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다짐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컴투스 홀딩스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는 현재 3.5% 넘게 내리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43,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10가지 종목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 내가 이거 매수하고 싶었는데 하시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매수가, 목표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도 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관련된 종목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지현 전문가의 픽은 슈프리마를 시작해서 JW 중해제약, 알테오젠, NNF, 두산 에너빌리티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나머지 5종목은 두산밥켓, 두산 퓨얼셀, 지니뮤직, 하이브, 코리아나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가지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주셔도 되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역시 송재훈 전문가에게 또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 투자의 방법이나 노하우도 함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QR코드 인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송재훈 이렇게 3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송재훈 전문가와도 많은 정보도 교류하시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또 송재현 전문가님께 가져오신 6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6번째 종목입니다. 슈프리마라는 종목이고요. 슈프리마. 네,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해서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주가 시장이 요동쳤죠. 한마디로 AI 파티가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파티가 열렸을 때 왜 춤을 추지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파티가 열렸으면 춤을 춰야 됩니다. 그 관련 AI 영역 중에서 파생 테마로
얼굴 인식 분야 그리고 생체 인식 분야가 현재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슈프리마 같은 경우 생체 인식 출입 보안 분야의 현재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모르셨죠? 현재 기존의 히스토리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 하나은행과 얼굴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던 MOU를 체결했던 이력이 있고요. 최근에 생체 인증은 전 금융권에서 의무화를 도입해라. 라고는 정부 방침이 최근에 가이드라인으로 하달될 예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신한 같은 경우는 AI 얼굴 인식 시스템 자체를 지금 막 도입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AI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파생태가 생기고 그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관련 기업이 부각받는 거는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차트까지 제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슈가 나왔던 이 날, 거래량이 터졌던 날입니다. 일단 고점 부근에 그 물량을 좀 소화하는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똑같이 25,000 구간 저항받았는데 28,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슈프리마까지 차트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한정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두산 밥캡이고요. 두산 밥캡. 네, 그 두산그룹의 외국 기업 지배 지주회사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자회사로는 뭐 지게차 등의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튀르키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규모 7.8 강진을 통해서 네.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기준 사망자가 굉장히 12,000명 정도 이제 넘으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금액적인 도움, 뭐 인적 인프라를 통한 도움뿐만이 아니라 뭐 기계나 이런 건설 쪽도 많이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건주로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같이 좀 엮여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그 매출액이 8조 6,219억 원이었는데 이게 또 영업이익이 1조 71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그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이게 사실상 뭐 GME 그러니까 농업 및 조경 장비에 관련된 제품군이 가파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크게 부각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은 11월에 이제 블록딜이 발생이 됐는데 그 기간에 이제 매도세가 크게 나왔지만은 외인의 매수세를 통해서 좀 받아줬습니다. 받아준 상황들을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뭐 지금 현재 추세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전에 그 블록딜을 했던 기간이 그 4만 원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더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밥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어서 이제는 지진이 크게 나서 좀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터키 재건 관련돼서도 우리가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송재원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JW 중해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 실적 서프라이즈로 제약주가 이렇게 부각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존의 제약주 하면 테마주다, 급등락이 심한 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탄탄한 기반으로 최근에 4분기 실적 자체 서프라이즈율이 120%가 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고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PER 밴드 하단 자체가 지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저밸류에이션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23년도에 매출이 7천억이 넘었더라고요. 굉장하죠. 그 실적을 뭘로 팔았을까라고 제가 확인했더니 기존에 있었던 경구용 빈혈치료제 부분 매출이 크게 상승한 부분 그리고 해외 시장 점유율이 점점 확대된 부분이 우선은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증권가 자체에서도 주가 상향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이 제약주에서 이런 실적을 내보이고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체크해보면 기존에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였던 거의 반의 반토막 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추세 자체가 이렇게 턴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턴했다는 얘기는 추세 자체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힘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26,000원 구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W 중해제약,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반종민 소장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금 두산만 한 3개 가져온 것 같은데 네. 이제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 아마 그 옆에 이제 전문가님께서도 두산 관련된 그룹 기업들을 가져왔는데 제가 보기엔 두산이 좀 핫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가요? 말씀드리겠고요. 이 두산 퓨어셀은 친환경 에너지 설비 제조 기업으로 사실상 수소 관련된 이슈 이때마다 크게 상승을 했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자죠, 그 전일 그 남호주 주정부에 그 두산의 자회사 하이엑시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하이엑시엄과 수소산업 육성안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MOU는 MOU 뿐이지 사실상 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아직 사업적인 부분들은 모르지만 네. 그래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두산 퓨어셀 자체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9.9%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 아마 수소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올해 좀 이슈가 하나가 있다면은 작년 11월에 그 SK 에너지와 그 수소 충전소 상용화 추진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상용화 추진을 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그게 좀 어떤 내용이냐면 수소 전기 그리고 열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트라이젠 공급 및 설치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아마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수소 충전소 관련된 상용화가 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결국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충전 설비에 대한 실증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 주가에서 4만 원까지는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고요. 4만 원까지 좀 접근을 했을 때 그때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산 관련 종목이 많이 나오네요. 두산 테스나, 두산 밥캣, 두산 퓨얼셀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송재현 전문가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도 제약주입니다. 제가 아까 네. JW 주의 제약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기가 좀 아쉬워서 하나 더 가져와 봤고요. 우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여러 가지 제약주 엮여 있는 부분이죠. 일단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 산도스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너희가 사가, 한마디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했더니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 거의 7천억까지 받았던 부분이 이번에 실적으로 반영이 됐어요. 회계연도에 반영이 돼서 일단 실적 자체도 이것도 탄탄하게 제약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 이전 이슈로 호실적이 나타났다는 부분. 두 번째, 그럼 과연 성장성은 어떻게 될까라고 가만히 고민했더니 23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 2개의 임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신약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현재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그 통증 완화제 테르가제주라고 하죠. 어제인가 이틀 전에 식약처에 품목 신청을 했습니다. 네. 보통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장성도 탄탄하게 받쳐주고 실적도 좋다. 그래서 이 제약사 제품을 다시 한번 그리고 알테오젠을 추천드리고 있고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차트 보시면 기존에 대략적으로 6만 구간이 전고점이죠. 6만 4천 구간이 쭉 숨도 안 쉬고 빠지고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반등하면서 이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중심값이라고 생각될 이 검은색 선, 이 중심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 있고요. 하락했던 부분에 최소한의 반등폭 대략적으로 5만 초반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하나 더 알테오젠으로 설명을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도 판 소장님. 네, 그 지니뮤직입니다. 지니뮤직. 네, 결국은 또 AI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 KT 그룹 계열의 디지털 음악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지난해 9월 그 음악 AI 기업인 주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스는 결국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AI 작곡, 편곡 등의 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지니뮤직은 그 주스를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면서 앞으로 음악과 관련된 AI 접목시킬 수 있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외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전망을 말씀드리지만은 AI 기술 기반 그 음원 프로듀싱 신규 사업을 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주주사 그러니까는 CJ E&M도 여기에 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AI 기술 기반 그 융합 사업 영역 서비스 네네. 확대를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AI 관련된 부분들, 음악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마켓
OGQ라고 있는데 이 OGQ 마켓과 그 계약 후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레퍼런스가 많은 기업이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AI 테마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기 때문에 지니뮤직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1월부터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지만은 현 구간에서는 지금 조정폭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지지 구간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5,500원까지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침착해, 침착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송재현 전문가님. 네. 이번 제가 가져온 종목은 2차 전지 섹터 핫하죠.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 2027년도까지 현재 매출액 그리고 시장 규모의 3배 이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오르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LNF라는 종목이고요. LNF라는 종목 제가 주목하게 된 게 2차 전지 섹터에서 누군가 꾸준히 사모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실거래일 동안 일단 외인 자체가 숨도 안 쉬고 지금 매수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딜까라고까지 확인해봤더니 모건 스탠리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왜 그런지 추천 사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적 발표 측면에서 굉장한 서프라이즈고요. 4분기 영업 자체가 500억이 넘었죠. 그럼 전년도 대비 얼마 올랐냐? 2배 이상 올랐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아이로 따지면 성장판이 지금 열려서 키가 쑥쑥 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리고 양극재 공장 자체를 공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 공장 짓겠다,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이 경제 상황에 3천억 정도를 투자를 유치한 그런 부분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도 했죠. 주당 500원 정도로 진짜 돈 버는 기업만 줄 수 있다는 현금 배당.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 그럼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긴 하락 추세선을 최근에 돌파했죠. 바로 어제입니다. 2월 9일이었네요. 하락 추세선 위로 주가가 마감을 했고요. 이걸 보통 뚫었다 그리고 상승을 이겨냈다라고 표현하는데 대략적으로 26만 원 구간까지는 크게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LNF 2차전지 최근에 좋은데 성장판 열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반 소장님이 주신 종목 볼 텐데 하이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하이브가 오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 공교롭게 또 어제 저희가 SM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M 만약에 하이브가 인수를 하게 되면 뭔가 시너지 나면서 주가 더 갈 수 있을까요? 10월부터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일단 그 10월부터 올라간 이유는 뭐 뉴진스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았고 르세람핌도 같이 성공을 하면서 같이 좀 고공행진을 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하이브가 신사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과 메타버스 등 사업들도 이제 앞으로 영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크게 앞으로도 좀 더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SM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회사 하이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또 100%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신규 그룹 중에 해외 그룹을 통한 해외 그 신규 그룹이 나올 건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메인 아티스트의 해외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아티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아마 올해 출시가 데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SM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상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은 일시적으로 한 20만 원 이하대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 좀 매수 타이밍을 잡고 진행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시장 상황을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오늘 21만 원대까지 좀 올라갔는데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자, 이번에 송재현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만큼 기존의 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종목으로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두산이네요.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생각이 좀 겹쳤던 것 같은데요. 좋은 기업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생각이 겹친다는 얘기는 어떤 투자 포인트든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최근 실적 시즌 관련해서 고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두말라이 하이였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 PER이나 PBR 밴드 보니까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 모으더라도 크게 부담 없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차트 분석 그리고 재무 분석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전년 이익 대비해서 114% 이상, 600억 이상 수익 났다는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그다음에
세계 해외 풍력, 해상 풍력 1위 지멘스가랑 최근에 다시 업무 협약,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년 매출에 소형 원자력 발전 SMR이 매출이 좀 컸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차트 한번 제가 정확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전에 정말 아쉽게도 갭자리가 나왔었죠. 2022년 정확히 8월 26일입니다. 차트 보시면 이날 갭으로 크게 떨어져서 쭉쭉쭉 내려갔죠. 이후에 이런 갭자리는 지수 영향이라든지 이 자체 종목에 문제가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갭 투자라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주가와 주가 사이에 큰 공간이 벌려진 이 공간. 중장기적으로 21,500원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에너빌리티 갭을 메울 수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계셨고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지금 저는 좀 정보를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좀 굉장히 쇼미더머니처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점은 좀 앞으로 좀 잘 준비하도록 좋습니다, 하겠고요. 좋습니다. 네. 네. 코리아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결국 지금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사실 중소기업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을 했을 때 뷰티나 이제 그 단기적인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오늘도 차익 실현이 나와줬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와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흐름이 그렇게 뭐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오늘 그 단기 비자 해제와 관련된 이슈가 크게 이제 부각되면서 뭐 뷰티주든 뭐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력은 있지만은 네. 여력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쉬었다가 재차 오르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슈는 이슈지만 그 다음 이슈가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화장품이 많이 팔렸다. 면세점이 또 화랑이다. 그 상황이 된다 한다면은 이 코리아는 그때마다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챙기시면서 코리아나를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가져가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1월에 뭐 크게 들어왔던 이력이 있고 외인의 매수세도 지금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매도보다는 그 매수 포지션으로 좀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수급적인 형태가 굉장히 매우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주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3,800원까지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4,000원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리아나까지 두 분의 종목 모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10가지 종목 가져오셨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탑픽, 최선호주를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송지현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고르십니까? 전 아까 조금 강조를 많이 드렸죠. JW 중해제약으로 선정을 했고요. 대략적으로 매수가 21,000원에서 2만 원 구간 분할로 잡아보신다면 손절가 18,500원 잡고 대략적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25,000원까지는 넉넉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JW 중해제약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반 소장님은 탑픽 뭐 고르실 겁니까? 예, 코리아나가 탑픽이고요. 마지막 코리아나. 예, 사실 뭐 이슈는 이슈입니다. 이 이슈가 뭐 최근에는 뭐 AI 관련된 부분들만 이슈가 계속 크게 부각이 됐다면은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는 뭐 계속 지금 4년째, 3년째 한학년 해제와 같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계속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목표가는 4,3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그 지지 구간 아래를 그 두터운 지지 구간 아래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손절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240원 아래 하단을 밴드를 잡고 진행하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JW 중해제약,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반 소장님은 코리아나, 어쨌든 한한령 해제라든지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 해제 이런 것들, 중국과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하자라는 의견으로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탑픽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잘 설명해 주시고 숨이 넘어갈 정도로 빠르게 설명도 해주시고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정보와 또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